안녕하세요. 케냐 사무소 성과관리 대시보드 제작팀입니다. 오늘은 성과관리 대시보드 관리 매뉴얼 중 목차 3번에 해당하는 로우 파일 제작 및 관리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우 파일 및 제작 및 관리 구성은 전체 시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 시트는 어떻게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우 파일 제작 및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단계인 파일을 다운받아 주셔야 합니다. 저희 대시보드의 로우 파일은 사무소 공용 구글 드라이브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사무소 공용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이곳에서 대시보드를 검색하시어 M&E 대시보드라는 폴더를 찾아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파일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로우 파일에 해당하는 것은 세 번째, 코케 프로젝트 로우 데이터 4 태블로라는 파일입니다. 로우 데이터 파일명은 항상 이 이름으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우 파일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여서 태블로 프로그램에 연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일명은 바꾸시지 않고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을 클릭하시어 오른쪽 마우스에서 다운로드를 선택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파일 탐색기 내에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위치하게 됩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이미 작업하고 있는 기존의 엑셀 파일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파일을 여시게 되면 다양한 시트들로 구성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엑셀 로우 파일은 총 14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4개의 시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버깅 로그 시트, 두 번째는 코이카 케냐 프로젝트 서머리 시트, 세 번째로는 각 사업별로 프로그레스를 나타낸 시트들로 나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디버깅 로그 시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디버깅 로그 시트는 저희 대시보드 팀이 그동안 대시보드를 구축하면서 겪어온 어려움과 해결 방안, 그리고 담당자와 해결 방안 찾는 기한을 설정해 놓고 저장해 놓은 시트입니다. 디버깅 시트는 실제로 대시보드에 들어가지 않는 저희 메모용 시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버깅 시트는 자유롭게 수정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1열을 보시게 되면 1열을 보시게 되시면 1열이 아니라 1행은 총 4가지 분류로 구성이 됩니다. 이 4가지 구성은 저희가 겪어왔던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담당자, 그리고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 해결을 적정한 시기에 해결하기 위한 기한까지 이렇게 총 4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열 같은 경우는 수정할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곳에 또 다른 분류 카테고리가 생기게 된다면 1행의 다음 열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안건 회의를 했을 때 next agenda, 다음 회의의 안건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예를 들어 회의 일정 확정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디버깅 로그 시트는 따로 수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내용을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은 왼쪽 상단에 위치한 파일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저희가 이 디버깅 로그 시트를 만든 이유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을 저장해 놓지 않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같은 어려움을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을 어, 한 가지로 정리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다른 팀원들도 공유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버깅 로그 시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버깅 로그 시트를 같이 만드는 법을 새로 엑셀 시트를 열어서 함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행은 말씀드렸다시피 분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issue, 2번에 solution, 3번에 person in charge, 그리고 due 이렇게 해놓고 내용을 1번 데이터 오류, 2번 셀 서식 설정, 3번 담당자 주 일동, 4번의 듀 데이터는 2022년 7월 5일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분류와 내용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분류에 셀을 색깔을 채워주시면 구분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선택에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의 엑셀 파일은 분류와 내용을 구별하기 위해서 분류에는 색깔과 글씨의 굵기를 조금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디버깅 로그 시트는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코이카 케냐 프로젝트 서머리에 대한 설명과 제작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이카 케냐 프로젝트 서머리는 실제 대시보드에서 프로젝트 맵이라는 파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맵이라 하면은 각 사업마다 어떤 사업 지역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사업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지도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 곳을 클릭하게 되면 이 사업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업 설명이 이 로우 데이터에서 프로젝트 서머리 시트에서 연동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서머리 시트는 사업의 번호, 사업의 코드, 사업의 시작 연도, 종료 연도, 그리고 사업 해당 국가, 지역, 사업명, 사업의 종류, 그리고 공여의 종류, 케냐 컨트리 플랜, 케냐 사무소의 컨트리 플랜에 소속이 되는지, 소속이 된다면 어떤 컨트리 플랜에 소속이 되는지, 그리고 해당 사업의 분야, 관련 분야, 그리고 예산, 사무소 사업 담당자, 그리고 본부 사업 담당자, 그리고 이 사업을 수행하는 같은 파트너 기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트의 중요한 점은 1행은 수정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열부터 47열까지 이미 적어놓은 사업 정보는 현재 실제로 이 프로젝트 사업 대시보드 프로그램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시게 되시면 나중에 이 대시보드를 다루실 때 정보가 사라지거나 오류가 뜨는 현상을 유발하게 되오니 이념 유의하시어 이미 적어놓은 정보는 그대로 저장해 두시고 빈 셀부터 채워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셀은 총 16개의 사업이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이 프로젝트 타이틀이 각 사업의 이름입니다. 프로젝트는 16개인데 왜 중복되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이 한 사업마다 다양한 사업 지역에서 사업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사업 지역을 프로젝트 맵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 지역마다 이 사업명을 입력해 주셔야 실제 대시보드에 사업 지역을 원활하게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중복이 되더라도 사업 지역은 다르게 표시가 되오니 이념 유의하시오. 사업명을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6개의 사업이 대시보드 구축에 후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실제로 구축한 사업은 1번부터 4번까지 이 4가지 사업입니다. 실제 사업 진행 현황을 나타내는 것은 1번부터 4번까지의 이 4가지 사업뿐이지만 이 프로젝트 지도에는 현재 코이카 케냐 사무소에서 다루는 모든 사업의 지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서머리에는 모든 사업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입력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 케냐 이시올로 워맨 이코노믹 임파워먼트 프로젝트 이 사업에 대해서 입력을 하신다.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적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16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16이라는 숫자를 입력해 주시고 사업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사업 코드는 본부가 아니죠. 코이카 통합 사업 관리 시스템에서 대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 코드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사업 코드는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아직 확인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이 막대기 표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시작 연도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 종료 연도 24년까지죠. 그래서 24년을 입력해 주시고 다음 칸은 이 사업이 케냐에서 진행되는 것이니 케냐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직접 입력하실 필요 없이 이 콤보 박스 드롭다운 그 마크를 클릭하시어 케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콤보 박스를 설정해 놓지 않고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이시올로에서만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역인 주죠. 사업 카운티인 이시올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팁, 복사, 붙여넣기 클릭하시고 모서리를 클릭하시어 드래그 해주시면 같은 내용이 복붙하게 됩니다. 이 사업들은 프로젝트, 사업이죠.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업이죠. 그래서 타입은 프로젝트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이 사업인데 왜 이 분류를 만들어 놓냐고 여쭤보신다면 저희 사무소에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구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라는 분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프로젝트로 입력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공여 타입, 에이드 타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시올로 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이 민관협력 사업과 함께하는 사업은 시빌 소사이어티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컨트롤 플랜 3가지 중에서 기후변화에 해당하는 여성 농민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마트 체인지라는 2번의 섹터를 선택해 주시고, 당연히 클라이마트 체인지니까 이 섹터는 클라이마트 체인지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제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제안서, 사업 개요서, 그리고 저희가 미리 정리해 놓은 대시보드 관리 시트, 대시보드 관리 표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그리고 여성농민 역량 강화이기 때문에 젠더 이퀄리티라는 섹터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예산은 저희 지금 2개 셀로 분류를 해놓았는데요. 왼편은 USD, 오른편은 원화입니다. 근데 이 사업은 한국의 월드비전 사무소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화 총 예산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사업의 담당자가 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담당자를 코디님 또는 과장님 또는 부소장님 또는 소장님, 이렇게 담당자 이름을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마다 본부 담당 부서가 있죠. 이 월드비전 사업과 같은 민간협력 사업은 시민사회협력실 소관입니다. 이 사업 모든 사업 정보는 사업 담당자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인턴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 정보를 모르시겠다, 그러면 담당자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파트너 기관 월드비전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트 서머리 시트 내용 채워 넣는 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콤보 박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셀 옆에 작은 세모 트라이앵글, 이 삼각형 마크가 보이시나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제 다양한 목록들이 보이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따로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의 편리함을 위해서 설정을 해 놓았는데요. 이 F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적어 놓은 시트입니다. 근데 저희가 관할하는 국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케냐, 마다가스카르, 코모로, 소말리아, 모리셔스.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콤보 박스를 만들어서 담당자들이 다른 직원들이 편리하게 실제로 입력하지 않아도 클릭만 해서 셀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콤보 박스를 설정하는 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콤보 박스 설정을 위해서 이미 설정해 놓은 콤보 박스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F열을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라는 리본 메뉴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찾아주십니다.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면 모두 지우기라는 이 박스가 보입니다. 이 모두 지우개를 클릭하시면 설정된 콤보 박스가 지워지게 됩니다. 이제 지워진 콤보 박스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컨트리는 저희가 현재 5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에 대한 내용을 한정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콤보 박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F열 이행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 키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전체 드래그가 됩니다. 이 드래그된 상태에서 데이터 리본 메뉴에 들어가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 설정에서 목록, 제한 대상에서 목록을 클릭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원본에다가 그 리스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케냐, 컴마, 스페이스바, 그리고 다음 거 마다가스카르, 컴마, 코모로스, 컴마, 우리 모리, 컴마, 소말리아. 컴마를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컴마가 그 리스트의 구분 기호이기 때문에 사이사이 컴마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기 옆에 삼각형 생기신 게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제 이 리스트들이 뜨게 됩니다. 참 쉽죠? 이렇게 다른 열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여 타입, 양자, 다자성 양자,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 이것들도 다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어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서머리 시트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의 진행 현황을 나타내는 프로그레스 시트들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로우 파일은 총 14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14개 시트 중에 2개는 디버깅 로그와 프로젝트 서머리 시트였습니다. 그럼 이제 총 12개의 시트가 남게 되죠. 현재 이 12개의 시트는 4가지 사업에 대한 성과 시트, 아웃풋 시트, 버짓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3개죠. 그래서 한 사업당 3가지 시트를 차지하게 되고 저희가 지금 총 4가지 사업이 있으니 3 곱하기 4 총 12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한 사업당 3가지 시트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3가지 시트는 첫 번째 아웃컴 시트, 두 번째 아웃풋 시트, 세 번째 버짓 시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컴 시트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 아웃컴 시트는 이 보이시는 화면은 현재 유엔어맨 사업의 아웃컴 시트입니다. 성과 시트이죠. 이 유엔어맨 사업의 성과를 나열해 놓고 그 성과에 대한 목표치를 적어 놓고 현재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프로그레스를 나타낸 시트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컴 시트들은 지금 사업이 총 4개니까 총 4개의 아웃컴 시트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4개의 아웃컴 시트들 중에서 분고마 사업의 성과 시트를 대표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시트는 1행의 분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과, 두 번째로는 그 성과의 실제 목표치, 타겟,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겟에 대비하여 얼만큼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성취, 프로그레스, 실제 성취 프로그레스 값을 나타낸 것이고 세 번째로는 얼마나 더, 지금부터 얼마나 더 얼만큼의 값을 더 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리메인더 값이 나오고요. E열과 F열은 이 achievement와 타겟을 퍼센테이지로 표현한 열입니다.
이렇게 총 6가지 시트로 6가지 열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제 담당 사업인 유엔어맨 사업으로 제 담당 지원 사업인 유엔어맨 사업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어맨의 성과는 총 2가지입니다. 이 성과를 어떻게 하느냐? 집행계획안에서 PDM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PDM 다들 아시죠? 뭘까요? PDM 프로젝트 디자인 매트릭스입니다. 사업 성과 관리 논리 모형인데요. 이 논리 모형에 따라서 이 모든 로우 데이터의 데이터를 입력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 PDM을 집행계획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나? 자, 여기 보시면 3번에 사업 논리 모형 및 산출물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outcomes 보이시나요? 이 성과가 바로 이 엑셀 로우 파일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유엔어맨 사업의 성과는 총 2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파일을 보시면 엑셀 파일에도 총 2가지 아웃컴이 존재하게 되죠. 이 국문 아웃컴을 영문으로 나타낸 것이 이 바로 로우 데이터 파일에 있는 1번입니다. A열 2행에 있는 1번 Number of County Governments가 저희 유엔어맨 사업의 성과 1번입니다. 2번 또한 성인 지적 기후 스마트 농법을 활동을 통한 가구 마을 수준의 농업 생산 소득 수준 영양 안보 및 기후 회복력 있는 생계 활동 증진. 이것을 Agricultural Production of Beneficiary로 저희는 영문으로 이제 설정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제가 번역한 것이 아닌 영문 사업계획서의 영문 집행계획안에서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아웃컴이든 아웃풋이든 버짓이든 모든 데이터는 실제 문서에 있는 정확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자, 여기 오른쪽 화면에 있는 Key Achievement라는 화면이 보이실까요? 이곳에서 이 표를 보시면 인디케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컴이라는 그 실제 제목이 있고 이 아웃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인 인디케이터가 이렇게 옆에 나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웃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에 따라서 수치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는 지표의 제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웃풋을 보셔도 여기 아웃풋 1-1.1.1번을 보시면 Number of Government Staff in CSA and CCA Worksho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 아웃풋 제목이 아닌 이 제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그 지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똑같다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컴 시트와 아웃풋 시트를 입력하시게 될 때 이 PDM에 따른 PDM 지표에 따른 그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분류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열에 저희는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유엔어맨 사업의 성과 시트를 제작할 거예요. 유엔어맨의 성과 시트니까 아웃컴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아웃컴 지표가 있으니까 아웃컴 지표의 최종 목표치 타겟이 들어가고 지금 이 타겟에 도달하기 위해 얼만큼 우리가 성취를 하고 도달을 했느냐
그것을 보여드리는 achievement. 다음으로는 이 얼만큼 더 성취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얼만큼 성취를 했는지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거죠. 프로그레스. 어치먼트의 퍼센테이지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타겟의 퍼센테이지 버전입니다. 자, 이것을 구분해주기 위해 셀을 주황색으로 색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분류가, 자, 이렇게 일렬은 분류로 셀을 색깔로 채워 넣었습니다. 자, 이제 이 유엔어맨 사업의 아웃컴 인디케이터를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유엔어맨 사업의 아웃컴은 총 몇 개인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웃컴 1번이 있고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컴 2번이 있고, 유엔어맨 사업은 아웃컴이 2개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2개의 아웃컴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웃컴 지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아웃컴 지표를 여기 2열, 이행 A열에 채워 넣습니다. 여기 인디케이터 란에서 내용을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이 인디케이터 옆에 보시면 타겟이 나옵니다. 총 3개의 카운티가 아웃컴 1번의 목표치입니다. 그러므로 C열의 이행은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죠. B열의 2열이 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어치브먼트를 한번 볼까요? 여기 Milestones and Progress에 보시면 이제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0으로 채워 넣어 드립니다. 자, 리메인더는 성과 마이너스 성취 값이죠. 여기는 수식을 넣어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는 등호를 넣고 3이라는 숫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B열의 2번,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채워진 게 보이시나요? 자, 그 B열 이행에서 C열 이행을 빼주면 됩니다. 자, 이 식을 여기 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B2에서 C2를 뺐더니 뺀 값은 이제 D2의 값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프로그레스인데요. 이 프로그레스는 이 3이라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얼만큼, 몇 퍼센트가 달성되었나. 지금 0%죠.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레스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또 산식을 넣습니다. 등호 C-2열 클릭해 주시면 저절로 이렇게 C2가 뜨게 됩니다. 나누기, 다시 한번 B2 클릭, 끈 0, 0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성과가 한 개의 카운티가 성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 개의 성과가 되었으면은 1 나누기 3이 되는 거잖아요. 1 나누기 3은 0.33333입니다. 근데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 행을
100분율로 바꿔드립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아래키 하시고 전체 선택하셔서 위에 여기 메뉴에 스타일 보이시나요? 네, 스타일 넘어가서 이 옆에 셀이라는 리본 메뉴가 보이시나요? 네, 이 셀에서 서식을 설정해 드립니다.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범주에 표시 형식 안에 있는 범주에 100분율을 선택하십니다. 그럼 보이시나요? 여기 보기에 33%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3%를 소수점 자릿수 선택 안함으로 하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하시면 됩니다. 저는 0으로 설정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현재 성과가 프로그레스 퍼센테이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타겟은 그냥 100%입니다. 모든 목표치는 100%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따로 실식을 설정할 필요 없이 1을 입력하시면 100%가 됩니다. 왜 1을 입력하느냐? 이 F열의 서식을 100분율, 이 표시 형식에 있는 100분율로 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100으로 넣으시면 1000%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100 본인이 넣고 싶다고 하시면 100을 넣고 표시 형식에서 숫자를 넣고 사용자 지정에서 따로 퍼센테이지를 붙여 넣으실 수가 있는데 직접 100을 선택하여 입력하게 되신다면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에서 퍼센테이지를 따로 일단 숫자로 다시 설정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100을 따로 입력하게 되시면 표시 형식에서 숫자가 아닌 사용자 지정이 들어가셔서 이러한 형식들을 거쳐서 퍼센테이지를 붙여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과정을 겪게 되십니다. 그래서 100을 그냥 쓰고 하는 것보다는 1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표시 형식을 퍼센테이지 100분율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웃풋 시트 구성하는 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시트라고 할 수 있는 버짓 시트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UNOMEN 버짓 시트입니다. 버짓은 다소 열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몇 개의 열은 제가 오늘 새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추가한 이유는 이제 그 UNOMEN 운영위원회에 다녀왔다가 이 버짓을 대시보드에 나타내기에는 몇몇 가지 필요한 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담당자가 이 버짓을 얼만큼 사용했고 얼만큼 사용하지 못했고 그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게 조금 다소 복잡해서 좀 더 열의 개수를 늘려서 세분화해서 이제 버짓 시트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UNOMEN 사업만 예산을 구성해서 다른 사업도 이렇게 복잡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예산 지급과 지출에 챌린지가 이슈가 있게 된다면 아마 이 시트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버짓 시트의 열 구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입니다. A열은 연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UNOMEN 사업이 1차 년도는 2020년도 그리고 마지막 사업 종료 연도는 2023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2020년, 21년, 22년, 23년 4년의
4년의 4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1차 년도에는 저희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버짓을 많이 저희 예산을 많이 지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예산이 85만 불인데 실제 지출한 금액은 5만 9천 불이죠. 지출한 금액. 그래서 이 지출한 1차 년도에 지출한 금액은 전체 예산의 7%가 되게 됩니다. 전체 예산이라 하면 이 코이카의 분담금인 520만 불입니다. 이 사업의 총 예산은 720만 불인데 이 520만 불은 코이카의 분담금이고 160만 불이 이제 유엔어맨 분담금, 그리고 그 중에 50만 불 정도, 60만 불 정도 이제 FAO의 분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이게 아마 50일 거예요. 그래서 총 720만 불의 큰 사업이지만 저희 이 예산을 구성할 때는 코이카의 분담금인 520만 불만을 총 예산으로 두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연도마다 예산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집행계획안 ROD 이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정해놓게 되는데요. 유엔어맨 같은 경우에는 1차 년도 지급액이 85만 불, 1차 년도 예산이라고 하죠. 1차 년도 예산액이 85만 불, 2차 년도 예산이 지급액이 148만 7,454불, 그리고 3차 년도 2022년도의 지급액은 78,287불 더하기 176만 6,640불입니다. 제가 왜 여기에는 7만 8천 불만 입력을 했느냐면 현재 7만 8천 불만 지급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차 년도에 지급되어야 할 총 예산은 184만 4,927불입니다. 마찬가지로 4차 년도는 제가 왜 빼버렸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마다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급액이 그 해당 연도의 예산이 아닌가요?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의 예산은 총 85만 1,584불입니다. 제가 셀 형식을 지정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표시 형식에 들어가셔서 미리 설정해 놓은 사용자 지정에서 달러. 제가 설정해 놓은 달러가 보이질 않네요. 그렇다면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미 지정된 셀 형식에서 아니죠. 이거는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에서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아래키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셔서 똑같이 설정해 주십니다. 여기 바로 있네요. 자, 그리고 1차 년도의 예산은 85만 1,584불입니다. 그리고 이 C열은 버짓의 누적 예산을 나타낸 열인데요. 아직 연도가 1차 년도이니 누적된 예산도 1차 년도 것에 해당하는 예산밖에 없겠죠. 그래서 85만 1,584불입니다. 자, 1차 년도에 저희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undisbursed는 D열 2번에 0불로 표시해 드립니다.
표시해 줍니다. 이 열은 지급한 금액을 나타내는 열입니다. 저희가 1차년도의 예산이 85만 1,584불을 전부 지급하였으니 디스버스드의 금액은 총 금액인 85만 1,584불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디스버스드도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된 금액을 이제 F열에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1차년도인인 그대로 85만 불을 적어주시면 되시고, 그 1차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G열에 expensed열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1차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2020년도 12월 31일, 2021년도 1월 31일에 제출되는 연례보고서에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출된 금액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59,000불입니다. 그래서 59,000불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저희는 누적 금액을 상정하기 때문에 59,000불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I열은 지출되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disbursed에서 expensed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금액을 입력하실 필요 없이 이 위에 입력창을 보시면 등호 다음 F2 disbursed 마이너스 H2 expensed를 하시면 엔터. 79만 1,862불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얼마가 지출이 되었고 얼마가 지출되지 않았고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이 누적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열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열은 이전에 아웃풋과 아웃컴 시트에서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급된 금액에서 지출된 금액에서 지급된 금액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 셀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H2에서 H2라 함은 지출된 금액에서 F2 지급된 금액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물론 표시 형식은 백분율로 설정해 주셔야 퍼센테이지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 unexpensed는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 오니 1-J열에 해당하는 셀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100% 마이너스 지출된 금액 퍼센테이지죠. 자, 그리고 이 disbursed는 조금 다릅니다. 이 disbursed는 지출된 금액이랑 계산을 하면 안 되겠죠? 얼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예산에서 얼만큼 지출을 하였느냐. 이것은 F2가 어딨죠? 네, F2 여기 있네요. 85만 1,584불을 총 예산으로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총 예산이라 함은 사실은 이게 520만 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에 지출된 금액이 아직 지금 23년도까지 프로그레스가 없다 보니 340만으로 지금 산정이 되었는데 이거를 제가 다시 설정해 두겠습니다. F2 나누기 총 예산인 520만 불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16%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래 열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짓시트는 숫자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데이터를 입력하기도 계산하기도 이걸 확인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만 모두들 화이팅 하시어 잘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차 연도는 누적된 게 없으니 그 해당 연도만 누적이 된 것이니 어려움이 없지만 이제 2차 연도로 넘어가면 엄청난 계산식이 나오게 됩니다. 2차 연도만의 버짓은 총
얼마인가? 148만 7,454불입니다. 이것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열은 각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지급 예산입니다. 2020년도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코이카 분담금은 총 520만 불입니다. 이 520만 불을 각 연도마다 나누어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사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유엔어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비열을 보시면 2020년도에는 85만 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021년도에는 148만 불, 2022년도에는 184만 불, 2023년도에는 100만 6천 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했죠?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은 각 해당 연도에 지급해야 될 예산을 적어 놓은 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엔어맨 사업의 코이카 분담금은 총 520만 불입니다. 나머지 200만 불은 이제 사업 수행 기간인 유엔어맨과 FAO의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카의 분담금은 520만 불인데 이 520만 불을 각 연도마다 나눠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이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산정을 해놓고 이제 해당 연도마다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 지급 예산을 보시면 85만 불이 되고 2021년도는 148만 불, 2022년도는 184만 불, 2023년도는 100만 6천 불입니다. 이 네 가지 금액을 다 합치면 여기 셀 보시나요? B2부터 B5까지 합친 금액은 결국엔 520만 불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년도는 다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0불로 나타나게 되죠. 자, 2021년도로 가보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48만 불이 지급되어 있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왜 누적 예산이 227만 9,316불일까요? 이 227만 9,316불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여기 식을 보시면 I2와 E3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복잡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이 아니죠. 설명을 드리자면 1차 년도에 쓰지 못한 금액은 2차 년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차 년도에 사용되지 못한 79만 불은 2차 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년도 예산은 I2 플러스 E3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시 한번 1차 년도에 쓰지 못한 금액 unexpended 그러니까 79만 불은 2차 년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2차 년도에도 해당 금액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그 148만 불. 그래서 이 148만 불과 79만 불을 더한 금액인 이 I2 플러스 E3가 I2 플러스 E3가 2021년도에 누적된 예산입니다. 자, 여기서 2021년도는 지금 지나갔으니 undisbursed 한 금액이 없겠죠. 자, 2021년도에 약속된 금액인 148만 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왜 여기 11만 불, 110만 불 더하기 38만 7,454가 되어 있냐? 두 번에 나눠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148만 불 약속된 2차 년도 금액이 예산이 지급이 되었고요. 그 2차 년도 예산은 2차 년도 예산에서 227만 불에서
저희는 86만 5,109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지금 2,279만 불이고 사용된 금액인 86만 불이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F3 빼기가 아니죠. 자, 이 unexpended는 어떻게 아니냐? 이 총 그 연도의 버짓에서 쓴 돈을 빼주시면 됩니다. 누적된 금액을 빼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쓴 돈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연도에 쓴 돈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227만 불에서 86만 불을 뺀 140만 불이 안 쓰이고 남게 됩니다. 이 안 쓰이는 돈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 이 4차년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4차년도는 어떻게 더하게 되느냐? I3 더하기 B4가 됩니다. 제가 수식을 변경할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자, 2021년도에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인 140만 불은 C4 2022년도에 누적된 예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누적된 예산은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 더하기 2022년도에 지급되어야 될 184만 불, 그래서 325만 9천 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22년도죠. 저희가 2022년도에는 7만 8천 불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1분기에. 근데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176만 6,640불이 남아있어요. 이 176만 6천 불과 7만 8천 불을 더하게 된다면 2022년도에 해당 지급 예정 금액이었던 184만 4,927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옆에 F열을 보겠습니다. 이 F열은 지금 241만 7,325불로 나와 있죠. 지금까지 지급된 금액의 합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위에 있던 2차년도에 지급된 금액 더하기 현재 지금 지급된 금액인 7만 8천 불을 더한 F3 더하기 E4 F3 더하기 E4인 241만 7천 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241만 7천 불이 나왔는데요. 이게 뭐라고 했죠? 지급된 누적으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제가 이것을 색깔 표시를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 실제 대시보드에 들어갈 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올해에 2022년도만 43만 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43만 불을 썼으니까 안 쓴 돈은 얼마가 될까요? 안 쓴 돈은 어디서 빼야 될까요? C4에서 빼야겠죠? 왜냐면 C4가 지금 2022년도의 예산이니까요. 2022년도의 예산에서 43만 불을 뺐더니 제가 2022년도의 예산에서 2022년도에만 쓴 돈을 뺐더니 안 쓴 돈 282만 8,179불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적된 지출 금액은 무엇이냐? 이 누적된 지출 금액은 2022년부터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 사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누적된 금액 H2 더하기 아니죠. H3 더하기 G4
92만 불 더하기 44만 불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셀 구성을 했는데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하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3차년도로 4차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차년도에 지급되어야 될 금액은 100만 6,035불입니다. 자, 이 100만 지금 2023년도를 계산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저희가 2022년도에 위치해 있고 아직 지급되어야 할 금액인 176만 불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오행은 방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많은 열 중에서 A열부터 L까지 있는 이 열 중에서 어떤 열이 대시보드에 들어가게 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누적된 금액. 자, 이것을 색깔로 강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강조하지? 자, 누적된 금액, 그리고 누적 지출된 금액, 그리고 누적 지출된 금액의 퍼센테이지, 누적 지급된 금액의 퍼센테이지. 이 총 4가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참 간단하죠? 하지만 이 4가지 금액을 정확하게 대시보드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1, 2, 3, 4, 5, 6, 7, 8, 8개의 셀이 다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돌려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버짓에 대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분고마 시트를 분고마 시트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분고마 시트는 굉장히 많이 지금 사업이 끝나갈 때여서 거의 완료가 되었네요. 자, 분고마 시트를 가지고 버짓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분류를 새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유엔어맨 시트에 돌아가서 분류만 복붙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여 복붙을 하였는데요. 자, 연도 구성부터 해야겠죠? 분고마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수기로 연도를 입력해 주십니다. 자, 다음은 버짓입니다. 분고마 사업의 총 예산을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분고마 사업의 총 예산은 6만 불입니다. 6만 불이 아니죠. 6천만 불이네요. 자, 이 6천만 불 사업을 일단 6천만 불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600만 불이네요. 600만 불이 넘어버렸는데요. 자, 그러면 1차년도에 지급해야 될 분고마 사업의 금액은 176만 불입니다. 아니죠. 17만 6,991불입니다. 똑같이 입력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수기 입력이 필요합니다. 2차년도에는 1792920.35 3차년도에는 2192035.40 4차년도에는 1018584.07 5차년도에는 1484955.75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입력해 줄게요. 나중에 표시 형식으로 다
기호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1차년도에 지급될 예산은 17만 6,991불인데요. 자, 이것을 여기는 누적이 그냥 17만 불이겠죠? 똑같이 이것은 수기 입력해줍니다. 수기 입력해주셔도 되고 등호 B2 입력해주시면 같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지요? 얘를 좀 옮겨볼게요. 자, 그리고 1차년도에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없죠. 이미 18년도는 지나갔으니까 없을 거예요. 그래서 0입니다. 그리고 지급된 금액은 똑같이 지급이 되었겠죠? 지급된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이것은 분기보고 반기보고마다 업데이트된 내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업데이트마다 수기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례보고다 그러면은 다 지급이 되었을 것이니 수기 입력을 하지 않으시고 는 B2 하시면 됩니다. 누적된 금액도 동일하겠죠? 그럼 똑같이 둔 B2. 자, 여기서 쓴 금액은 여기 보시면 분고마 사업은 1차년도에 모든 금액을 다 썼네요. 자, 그러면 익스펜스드에 아니죠. 다 쓴 것이 아니군요. 다 안 썼네요. 자, 2018년도에 분고마 사업의 지출액은 0달러입니다. 그럼 안 쓴 돈은 전체 금액이 되겠죠? 이것은 수식을 넣어줍니다. 예산인 정해진 예산이 B2 마이너스 다시 할게요. 여기는 지출한 금액, 누적된 지출 금액을 보여주는 칸이니 똑같이 부호, 등호, G2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수식을 넣어야겠죠? 지출되지 않는 금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지출되지 않은 금액은 지급된 금액에서 지급된 금액 F2에서 지출한 금액을 빼시면 됩니다. 자, 지출한 금액을 빼볼게요. 지출한 금액은 G2 0달러. 그러면 총액이 나오게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지급된 금액에서 지출된 금액을 뺐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게 저희는 누적된 금액을 산정하고 대시보드에 나타내기 때문에 지급된 금액에서 뺀 것이 아닌 누적된 예산, 해당 연도에 누적된 예산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F2 빼기 G2가 아닌 C2 빼기 G2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행은 누적된 지출 금액을 써야겠죠. 이 누적된 지출 금액의 퍼센테이지입니다.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H열이 누적된 금액을 나타내는 열이죠. 등호 지출액은 어떻게 구해죠? 지출액 나누기 지급액. 자, 그러면 H2 나누기 F2. F2는 뭘까요? 누적된 지출 금액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가지라고 했죠. 실제로 대시보드에 반영될 부분을 먼저 굵은 글씨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적된 지출 금액의 퍼센테이지는 누적된 지출 금액 나누기 누적된 지급 금액 나누기입니다. 누적된 지출 금액 나누기 누적된 지급액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퍼센테이지가 나오지 않았으니 이 JKL 열은 표시 형식에서 백분율로 나타내어 줍니다. 그리고 이 K2 열은 1-J2로 해서 등호로 아니 등호 1-J2 열 해서 100%가 나오게 되고, 누적된 지출 금액은 지출액과 상관이 없다고 했죠. 누적된 지출 금액은, 자, 누적된 지출 금액 F2는 2를 총 예산 얼마죠? 600만 불을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600만 불 중에서 17만 불 지급을 했으니 이 17만 불은 3%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라고 데이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2차 연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연도에서 지급되어야 될 금액은 179만 2,920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누적된 예산이죠. 누적된 예산은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지급액 179만 2,920불. 그러니까 즉 B3 더하기, 그리고 뭐가 또 남았을까요? 1차 연도에서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이죠. 그 남은 돈이 뭘까요? unexpensed I열입니다. I열에 얼마라고 나오니까 17만 6,991불이 나오죠. 자, 이 17만 2,991불을 그대로 적는 것이 아닌 I2를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C열의 총 버짓은, 누적된 버짓은 19만 6천 196만 불이 됩니다. 자, 여기서 19년도에 지급된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없겠죠. 19년도는 지나갔으니. 자, 그러면 0불입니다. 자, 그리고 지급이 다 되었을까요? 네,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지급된 금액은 179만 2,920불입니다. 그리고 누적된 지급 금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2019년도에 지급 금액인 E3 179만 불, E3를 입력해 주시고 더하기 2018년도 1차년도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1차년도에 지급된 금액을 함께 넣어줍니다. E2가 아니라 F2입니다. F2. 그 이유는 이제 3차연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얼마 썼는지 한번 볼까요? 2019년도에 보니 2019년도에 74만 불을 샀네요.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입력해 줍니다. 741049.59. 누적된 금액은 1차년도에 쓴 금액 H2열 더하기 G3입니다. 그러면 1차년도에 쓴 돈이 없으니 74만 74만 불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쓰지 않은 돈은 어떻게 쓰냐? 쓰지 않는 돈은 지급된 금액에서 누적 지급된 예산에서, 쓰지 않은 돈은 전체 예산에서 쓴 돈을 빼면 되는 거니까 전체 예산인 누적된 예산인 C3에서 H3를 빼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누적으로 계산을 하니까요. 맞나? 제가 잘못했네요. disbursed 한 금액이 179만 2,920불이 아니라
98만 5,602불을 지급했네요. 98만 3,832.74불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각 열마다 수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문서로 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따로 영상으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글을 써놓고 영상을 녹화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왜냐면 열이 많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버지스트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문서로 함께 정리해서 다시 매뉴얼에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